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오늘은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무상거주 확인서 처음이시죠? 무상거주 확인서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요, 딱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뭐뭐지사장 귀야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건데, 우리가 보험료 그 조정할 때 감액 조정 있죠. 여기 써 있죠. 조정 감액 받을 보험료 다시 적용함에 의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액을 받고 싶을 때, 즉 내가 우리 뭐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형제, 배우자, 친척, 지인, 뭐 친구, 뭐 고용관계, 어떠한 사유든 간에 내가 무상으로 이 해당 집을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걸 왜 내냐면 이걸 내야지 보험료가 감액이 됩니다.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즉 조정을 받으려고 이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냅니다. 월세나 전세를 하면요, 그 보증금을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따져요. 그 재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보험료가 청구가 되는데, 공짜로 산다며. 공짜로 사니까 그럼 나는 좀 아깝잖아. 이거 나가는 거 아깝잖아. 보험료 조금 줄여야지. 그래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지금 경매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경매에서는요, 무상거주 확인서란 뭐냐면요,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뭐예요?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명도도 못하고 또 인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채무자한테 빌려줄 때요, 채무자가 그리고 돈을 더 빌리고 싶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입자가 정말로 너의 지인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정말로 무상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대출 실행 시에 채권자가 요청을 해요. 채무자한테 돈 더 빌려줄 테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이야, 당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오세요. 대출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채무자는 세입자한테 가서 아빠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친척 동생이든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그럽니다. 그럼 작성한 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즉 무상 거주 확인서는요, 세입자가 작성해서 임대인한테 줍니다. 채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인이 채권자한테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상 거주 확인서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채권자한테 있는 거죠. 채권자한테. 이거 일단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있습니다. 무상 거주 확인서는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경매 사건, 실제 경매 사건인데요. 지금 고땡땡 씨와 김땡땡 씨의 두 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고땡땡 씨가 2010년도 했고 김땡땡 씨가 사업자 등록을 2013년도 했어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2016년도니까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매 사건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배당이 없잖아요.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할 이 보증금을 알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미상인 거예요. 이 해당 부동산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 호재가 많아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죠. 일단 가야죠. 임장을 가야죠. 임장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해당 인수액 있죠. 이 보증금. 이 고땡땡 씨와 김땡땡 씨의 보증금만 알면,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기만 하면 입찰을 얼마에 볼지 내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당 부동산에 임장을 갑니다. 이 부동산 가니까요, 옆에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 고땡땡 씨는요, 채무자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김땡땡 씨는 채무자의 며느리랍니다. 그럼 가족이죠. 임차인들이 가족이다?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무상거주 확인서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채권자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확인을 합니다. 전화를 해요. 담당자한테 전화합니다. 띠리리리. 전화해서 담당자 받아요. 이 사건 고땡땡 씨하고 김땡땡 씨가 아들과 며느리라 그러는데 맞냐? 혹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게 있느냐? 물어봅니다. 담당자가 아들 며느리가 맞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대요. 채권자가. 됐다. 이 물건은 내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파악을 못했던 것들을 제가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상당히 우위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상 이거를 내가 파악했다. 기분 너무 좋은 거죠. 입찰을 하고 입찰 기일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잔금까지 딱 치릅니다. 근데 잔금 치르면 뭐 하죠? 인도명령을 신청하죠. 인도명령을 딱 신청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머리 끄댕이 잡고 눈 커졌죠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도명령이 기각이 되고요. 보증금이 전액이 인수가 됩니다. 뭐라고요? 인도명령이 기각이 당했어요. 인용이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을 당하고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된대요. 만약에 아까 그 대항력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임차인들. 고땡땡 씨와 김땡땡 씨. 이분들의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인수해야 된대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요. 제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법원에. 자, 다시요. 무상거주 확인서는 법원에 제출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요. 이거를 법원에 제출된 무상거주 확인서만 효력이 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제출되지 않은 무상거주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판례를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16년도 12월 1일 날 선고된 2016-2821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요. 요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요는 뭐냐면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그 취지를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한 다음에 그 기재 내용을 본 입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정될 것이라고 신뢰를 하겠죠. 그리고 입찰 가격을 산정할 거예요. 즉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대요. 대항력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인수할 금액도 낙찰자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또 볼게요. 이 판례도 한번 볼게요. 이 판례는 연결된 겁니다. 이 판례는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법원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입찰자들은 어떻게 해요? 입찰자들은 당연히 그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낙찰자의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낙찰자가 채권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여도 마찬가지랍니다. 즉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재밌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인수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인수금액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왜 머리끄댕이 잡고 눈이 커졌을까요? 법원에 제출이 안 됐죠. 제가 아까 통화했을 때, 채권자하고 통화했을 때 채권자한테 무상거주 확인서의 유무만 물어봤잖아요. 유무만. 즉 무상거주 확인서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채권자로부터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가 중요한 거예요.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그래야지 대항력이 없어지고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도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정되고, 제출하지 않았다, 대항력이 인정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당첨된 로또 번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는 안 가. 은행에 가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러니까 채권자도 경매에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선순위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는 이러한 물건들, 미상인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요, 임차인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임장 가가지고요, 현장 가서 임차인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가족이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막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합니다. 가족이냐 물어보고, 가족이면 뭐 무상 거주 확인서 작성했냐, 제출한 거 있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입자한테 이걸 물어보라고 한 이유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이 가끔씩 대출액을 좀 더 늘리려고 허위로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낙찰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 관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괜히 소송 끝날 때까지. 그러면 내 보증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정보지 보면요, 선순위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뭐 채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경매 정보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채권자한테만 확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채권자한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언제 법원에 제출했는지, 제출은 언제 할 건지, 법원의 제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법원 제출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채권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아까 고땡땡씨하고 김땡땡씨 나왔었죠, 세입자로. 근데 고땡땡씨와 김땡땡씨 신청 채권자 박땡땡씨가 무상임대차,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이 채권자가 제출한 겁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그러면 거주확인서를 제출했으니까,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해당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인수금액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채권자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일을 잘한 게, 현황 재조사를 한 번 더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황 재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전입신고가 없대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대요. 즉 뭐냐면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이 임대인이 만약에 허위로 작성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의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임차인은 유상계약을 진짜로 했는데 임대인이 무상거주했다고 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채권자한테 갖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송에 낙찰자가 소송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저감이 된다 그러면, 입찰자가 만약에 금액을 낮게 쓴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때 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빼버렸어요. 전입신고도 빼고 사업자 등록도 빼버렸습니다. 신청 채권자가 박땡땡 씨가 어떻게 뺀지 모르겠지만 엄청 일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해당 물건을 아주 클리어하게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낙찰받은 본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해당 영상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경매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퇴직 없는 부동산 투자의 직과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